할게요. 네,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어떤 회의든지 시간을 정해놔야 뇌가 압박을 당해야 몇 배의 효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오늘은 그냥 제 제목은 스마트 본캐적이에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 4명만이 지금 본캐적 교육을 받았는데 FM대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중간 단계까지만 해보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나머지를 채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 본캐적인데 원래 본캐적은 책을 읽기 전에 비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 본캐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애프터가 있어요. 근데 저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할 거고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정말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할 때 하시고 본캐적에서 스티커 붙이는 거는 이것도 안 할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저렇게 붙여놨는데 이런 식으로 붙여놨는데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하시라는 건데 저는 본질만 하겠다는 거예요. 본질만 하겠는데 제가 오늘 왜 갑자기 부장님께서 권유하셔서 제가 했지만 제가 전에도 그때 한번 얘기를 했지만 나의 뇌를 경영하라는 거 책하고 동시에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건희처럼 27세인가? 책 제목도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본격적으로 하는데 27 이건희처럼 이 책을 동시에 읽었는데 셀비 바인더 가면 절대 책을 빌려주거나 빌려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야. 도서관에서도 빌려보고 하는 건데 제가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이건 본캐적을 통해서 했고요. 이건 그냥 책을 읽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더 감동이 됐어요. 나는. 그래서 나중에 이 독후감을 쓰려고 하니까 이것도 본캐적을 쓰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책을 다시 펼쳐보니까 다시 새로운 책이야. 근데 이거는 모든 마인드 맵이라고 하나요?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때 체험을 했어요. 이래서 책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읽지 말라는 거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내 머릿속에도 나의 뇌를 경영을 하라는 거 내용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본캐적은 실제적으로 FM들하고 총서력과 2개거든요. 나머지 계속 읽기만 하는 건데 이 2가지는 제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 한 책을 한 10번 이상 10번 과대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10번 이상 읽은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왜 그동안 몰랐지? 그런데 당신의 뇌인데 이 사람이 김병환 씨예요. 이 김병환 씨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삼성 다니다가 연구원 다니다가 너무 현미경만 바라보고 있다가 내 인생 이러지 말자. 퇴직금 받고 2년을 쉬었어요. 2년 동안 10,000권을 읽었어요. 근데 10,000권을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터득한 거예요. 이 사람은 초의식 독서법이라고 자기가 또 만들었더라고요. 본캐적하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책을 10,000권 읽으니까 이 사람이 한 달에 책을 40권씩 써요. 한 달에. 1년에 책을 20권에서 40권을 쓴다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책 내용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 방식으로 하면 내 머리가 달라지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구나. 총서력을 읽고 나서 저 매일 총서예요. 제가 총서력을 읽기 전에 정리법에 관련된 책을 5권 이상 읽었어요. 솔직히. 정리법 15분, 3.5S. 저는 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굉장히 그런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간반 방식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나한테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과 의료교육. 그러니까 내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감동을 일으키듯이 책이 나를 변화를 시켜주는 거는 그 많은 정리 책자 중에 이거였다는 거죠.
이 책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나를 움직이더라고요. 진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 본계적을 하자는 이유는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평균 4명은 3권 이상을 읽고 그 이하는 평균 1권을 읽어요. 우리 회사 기준으로. 극과 극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 달에 1권을 읽더라도 본계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책 읽는 재미를 확실히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책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읽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써놨어요. 저기 써놨습니다. 자, 1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책 길들이기. 책 길들이기. 해봅시다. 네. 자, 책을 딱 따라해. 들어보세요. 네. 책 들어보고 일단 서문을 찾아요. 서문이 에피로그 합니다. 어찌 뭐 서문인데 서문 끝에를 가요. 같죠? 책을 소중히 다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문이죠. 이거를 손으로 빡빡 걸어요. 완전히. 됐어요? 서문 끝까지, 서문 끝에서. 됐죠? 그 다음에 프로로그, 후기라고 그러죠? 후기 제일 앞으로 가요. 후기. 자, 후기 있는데, 여기는 제일 앞에 부분을 빡빡 거요. 빡빡 거요. 자, 이 책 길들이기입니다. 이거. 근데 이 방법이 세종대왕도 하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정상 박양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가운데를 여세요. 가운데를 열어서 똑같이 꾹꾹 눌러주세요. 요즘 본드 재질이 좋아요. 뭐 만화책을 보고 있어요. 뭐 책은 마찬가지네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딱 책을 한 다음에 책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A4지 넣듯이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해야 안에 김가슴 뭐야? 양장이라서 그거 사지 마. 양장 끝을 제외하고요. 끝을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넘기고 나서 책을 넘길 때는 어떻게 넘기냐면 이렇게 넘기는 거 아니에요. 짜증나서 책 못 본다. 엄지손가락으로 책을 밀면서 바닥에 놓고 책을 밀면서 이거를 이렇게 잡니다. 끝에 부분. 책을 밀면서 하나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책을 길들여 놨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길들여 놓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면 딱 한 장만 올라가요. 이 엄지를 밀면서 딱 온다겠죠. 한 장만 올라간다. 밀어봐. 직접 해봐. 실전 해보자. 지금 승훈 씨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말고 올리면서 이렇게 이 엄지손가락을 쭉 이렇게 밀면서 문질러야 돼. 책을 문질러면서 맨 위에 딱 한 개만 딱. 이게 이렇게 접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혀야 돼. 지금 승훈 씨는 아니 쭉 올라오면서 이거 연습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저기 행님 씨도 잘못 배웠는데 이렇게 해서 뭉개뜨리는 게 아니라 구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는 거라고. 지금 저기 김주임이 제일 잘하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넘기다가 귀접게 할 거예요. 귀접게. 이렇게 귀접게. 코치님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는데. 좀 그런 들어. 얘기 듣지 마시고. 책 길을 안 들여놨구만. 이 책 보니까 이게 이렇게 중간에 왜 길을 안 좀 들여놨어. 더 알려줄게요. 보세요. 길 안 들여놓으면 안 돼. 아니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 윤곽잡기 가면 뭐가 있냐면 기접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길을 못 접잖아요. 기접는 건 이렇게 기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한 방식대로 좀 하시면 되고 이게 책 길들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대로 하면 책 읽는 게 정말 재밌어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책 읽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냥 믿고 따라해보세요. 믿고. 자, 그다음에 틀 만들기. 틀 만들기 뭐냐면 방금 서문이죠. 서문을 진지하게 읽어요. 진지하게 읽는데 잠깐 노란색 이게 그
왜 굳이 이걸 쓰라고 하는지 난 알겠더라고요. 다 써봤어요. 아트 센터인가 거기 가서 노란색 그 형광 사인펜 다 사봤는데 왜 이걸 쓰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좀 이따가 알려주겠지만 책에 그 형광펜은 이게 책이 번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막 연필 같은 경우는 뭉개져요. 근데 이거는 힘을 줘야 긁어지거든요. 이렇게 절대 책에 훼손을 안 줘요. 그리고 그냥 대면 절대 거지지가 않아요. 형광펜은 그냥 거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걸 꺼내시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1시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서론을 먼저 읽습니다. 서문을 읽고요. 서문을 읽고 서문 1분 줄게 한번 읽어보세요. 서문을 읽어보세요. 자, 읽을 때 읽으세요. 서문을 다 읽으신 분은 뒤에 후기, 프롤로그, 후기를 읽으세요. 서문을 읽으신 거예요. 프롤로그가 처음이고. 프롤로그가 처음이에요. 프롤로그가 그렇지. 프롤로그가 처음이고요. 엔드. 그러니까 엔드.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에필로그 읽으라. 프롤로그 서문 읽고 다 읽으신 분면 뒤에 후기, 에피로그, 후기가 에피로그죠. 네, 1분 지났어요. 뒤에 프롤로그 뒤에 에피로그. 일단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뒤에 후기. 후기도 1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본교지표 같은 이거 기억을 안 했구나. 네, 여기까지 하면 이 저자가 이 책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어느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총소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 주제의 요약이 서문하고 후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틀을 만드는데 앞하고 뒤는 만들었으니까 중간에도 이렇게 틀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또 책을 여기다 담아야 되는데 상자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밑바닥하고 뚜껑을 만들어놨는데 중간 골격을 만들어서 거기다 책 내용을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그런 구조예요. 자, 그래서 목차를 보세요. 이제. 서문과 후기를 보고 나서 그 주제를 생각하고 이제 목차를 봅니다. 그럼 목차에는 이 사람의 주제가 있어요. 각각의 주제. 징검다리 주제죠. 내가 이거 얘기할 거고 저거 얘기할 거고. 그래서 한번 목차를 보세요. 어떤 분은 목차만 봐도 이 내용을 다 간파하신 분도 있어요. 책을 많이 보면. 자, 그래서 사인펜으로 거기서 좀 내가 재밌다 하는 부분만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재밌어요. 골프랑 골프. 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한번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저 두 번째 틀 만들기가 된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읽을 책이 이런 틀 안에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되겠구나. 그럼 내 머리가 막연하지가 않고 이제 책 보는데 좀 부담이 없죠. 아, 내가 이제 서울부터 부산 가는데 내가 저기 여기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내가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한 몇 시간 걸리겠구나. 어떤 내용들이 있겠구나. 어디를 거쳐 가겠구나. 이 정도 이제 틀 만들기가 됩니다. 3번은 그 윤곽잡기인데요. 저거를 왜 하나 했더니 나중에 실제로 내가 독서를 할 때 저거를 해놓으면 친숙해요. 지금 책을 안 읽는 이유가 뭐냐면 책을 보면 따분하고 모르니까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세 번째 윤곽잡기가 뭐냐면 그래서 아까 배웠잖아요. 내가 도서관에 저기 책방에 가서 내가 이 책을 살지 말지 대충 훑어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만 보고 책 사는 사람 진짜 그건 대단한 거고. 난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까 가르쳐준 대로 책을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들어온 것만 읽으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재밌는 내용 한 번 이렇게 훑어보고 그냥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는 거예요. 천천히. 네. 무슨 내용? 브로크인도 뭐 5초 이상을 이렇게 뭐 하지 말고 이걸 한 2, 3분 정도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는 거죠. 그러다가 요 내용에서 좀 괜찮은 게 있다면 그때 귀적기를 하세요.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한테 헨델과 그레테처럼 빵을 떨어뜨린 것처럼 어느 지점에 가면 좀 재밌는 게 있네라고 빵을 흘려놓는 작업이에요. 그럼 나중에 책 읽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돼요. 아, 내가 여기서 뭔가 좀 좋은 게 있었구나 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내비게이션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윤곽잡기. 책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재밌을 것 같구나. 한번 간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 먹기 전에 이런 내용이구나. 귀적기는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빵 흘려놓기. 그 표현 많은데. 네, 빵 흘러놓게 해요. 빵 흘려놓기. 네. 내가 가다가 어디서 계속 보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 그러면 저는 중요한 부분을 이쪽에다 해놨어요. 그냥 상관없이 여기서 그래. 일로 적는 건 아니고요. 항상 오른쪽. 기적기는 항상 오른쪽. 오른쪽. 지금 여기다 뭐 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 있다라고 이게 빵만 잠깐씩 흘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는데 이렇게 하는 작업이 책 길들이기부터 틀 만들기, 윤곽잡기 많아야 15분이에요. 많아야 15분. 여러분 독서 보통 200페이지 한 몇 시간 걸리세요? 200페이지? 제가 어저께 이게 정확하게 100페이지를 한번 읽었는데요. 진짜로 2시간 딱 2시간 걸리죠. 페이지 2시간. 보통 처음 읽는 사람은 6시간 걸리는 경우도 200페이지 6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좀 책을 빨리 읽는 사람은 한 2시간 평균 3, 4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이 3, 4시간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요 앞에 15분을 하게 되면 책 읽는 속도가 더 빨라질 뿐만 아니라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친숙하니까. 처음 막 굴을 막 파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굴을 파는 걸 내가 정리해서 나간다라면 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느 길을 가는데 누가 앞에 나가서 이게 좀 이렇게 칼로 정글 갈 때 누가 이렇게 커팅 해주면 그 다음 쌤이 편하잖아요. 그게 바로 1, 2, 3이에요. 윤곽잡기. 책도 좀 손때가 묻었고 친숙해졌죠? 이걸 15분 정도 하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제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미안하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책을 읽는데 나 이거 중요한 거 하나 배웠어요. 책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죠. 이렇게 읽죠. 이렇게 읽으면 내 눈에서는 이 한 라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 중에 이 전체 글을 다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심한 사람들은 난독증이라고 해요. 책을 못 읽어요. 막 책 보면 머리 아픈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이 책을 손에 놓은 이걸 그린 게 보는 게 아니고요. 밑에 당신의 인생 만족 막 여기까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림도 보이고. 그래서 잠 오는 이유도 그거. 잠 오는 이유, 책 보면 머리 아픈 사람들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노란색. 첫 번째 독서할 때는 노란색.
두 번째 할 때는 다른 색깔 하면 돼요. 노란색이 좋은 점이 뭐냐면 명료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노란색을 반드시 이걸 쓰세요. 내가 다 해봤어요. 이것도 아니야. 다 해봤어요. 이거 이 고체 색연필 뭔지 알죠? 돌리면 돌아. 형광펜도 안 되고 다 안 돼. 왜? 다 배겨나고 다 안 돼요. 다 해봤어요 제가. 아트박스에서 다 사봤다니까 진짜. 이게 촌스럽잖아. 지하철에서 이게 뭐야? 예쁜 거 안 돼. 따라. 자 그래서 밑에다 긋는 게 아니에요. 책 위에다 긋는 겁니다. 글자 위에. 글자 위에다 긋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남독 이렇게 밑에 이렇게 가요. 안 거지죠. 그래서 글씨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속도가 30%가 빨라져요. 저도 해봤어요. 30%가 빨라져요. 그리고 오차원 교육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오차원 교육 걔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빨리 읽으면 한 글자씩 있는 게 아니라 한 단어씩 문장씩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좀 빨리 읽는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거지죠. 그러다가 좋은 거 나오면 딱 걸어. 그게 4번 독서예요. 이렇게 걸어. 자, 긋습니다. 긋고 나서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이게 제일 낫더라고. 끝까지 가요. 근데 나는 독서를 한 거를 한 달씩 읽겠다. 그런 분들은 챕터에서 딱 끝내시면 돼요. 다 읽고 나면 이게 하나의 챕터가 있잖아요. 이게 빈 공간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여기에 자 쓸게요. 한 챕터마다 내가 노란색 그러니까 책을 다 읽고 나서요.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렇게 노란색을 다 걷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다시 와서 한 챕터에 이렇게 많이 거져 있잖아요. 요거를 이게 한 5-6페이지 돼요. 보통 5-6페이지 되면 볼펜에 보면 저는 이제 제일 해보니까 이게 삼색 볼펜이 제일 낫더라고요. 삼색 볼 이게 소프트 3가 제일 볼펜 질이 좋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삼색 볼펜인데 검정색은 본, 파란색은 깨, 빨간색은 적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냐면 여기 나온 게 뒤에다 적었는데 이건 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본 짓고 검정색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본 거를 요약만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는 뭐 굳이 중요하지 않은데 방이 지저분한 거는 어머니가 교육에 집착했다, 정신적인 불안이 교육에 몰입한다, 가정이 불편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 사실 여기서 쓴 내용 그대로 요약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약을 그렇죠? 사건 사고의 집에 가면 외우관에서도 지저분하다 이런 걸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깨닫는 게 있으면 방이 더럽고 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든 가장 쉽게 긍정적인 이 내용을 내 식대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깨를 적고 그럼 적용할 거 내 마음이 힘들 때 먼저 내 주변의 정신 상태를 정돈하고 매일 저녁 하나씩 1-20분 정도 청소하자. 적용할 거. 이게 정리되고. 그래서 나는 볼펜 색깔로 다르게 하니까 더 명료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깨, 적. 그거를 페이지마다 하지 마세요. 해보니까 지저분해. 어떻게 하냐? 요거 나왔을 때. 요 챕터에다가 본 적고, 깨 적고, 적어. 본 내용이 많고, 깨는 그거를 내 하나의 느낀 점이잖아요. 그래서 본 거는 보고, 즉, 그 노란색 펜 있죠? 여러분 다 읽고 나서 딱 가면 이 노란색만 보면 돼요. 책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노란색만 보면 그 금방 적어요. 그래서 그 노란색에 있는 거를 노란색 내가 칠한 거를 요약한다고 하세요. 요약하는 거 뇌에 되게 훈련이 됩니다. 반드시 이게 손을 적고요. 그 다음 깨. 내가 깨달은 게 있다. 무조건 적는 건 아니에요. 깨달은 게 있다. 그렇구나. 내 생각을 적는 겁니다. 그랬었구나. 몰랐네. 내가 깨달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적을 필요 없어요. 그거는 여기 있는 거고. 깨달은 거. 내가 몰랐었는데 알고. 그리고 본 깨까지 됐으면 이 깨달은 걸 내가 실천해보자. 적용. 내가 매일 10분씩 청소를 하겠다. 이런 걸 적는 겁니다. 적어요. 쫙 적어요. 끝에까지. 그러면 독서하면서 책을 한번 봤죠? 본계적 적어하면서도 책을 한번 또 보는 효과가 생겨요. 2번을 봤죠?
자, 그 다음에 본계적 노트를 보시면 다 쓴 다음에 바로 하셔야 돼요. 본계적 노트에 보면 다 적고 나서 앞에가 본이죠. 뒤에가 깨 적용이죠. 이거 어떻게 적냐면 간단해요. 다 적은 다음에 노트를 펴요. 다시 첫 챕터로 가. 챕터로 이렇게 갔죠. 중간부터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본 이거 그대로 적어요. 앞에다 본. 몇 페이지? 지금 김 과장님 잘하는데 뭐 42페이지 본 거 적고 뒤에 깨 있죠. 깨 있으면 뒤에 깨 적고 적고 또 넘겨. 본 적고 깨 적고 적고 다시 본 적고 깨 적고 적고 금방 내요. 한 15분? 그러면 내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책을 3번 공부해볼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5번, 6번이에요. 본계절 종이에다 책에다 적고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리하고 나서 다 정리했잖아요. 이거 한번 내가 훑어봐요. 훑어보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있으면 형광펜으로 뭐 노란색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3번 효과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해보고 나니까 반신 많이 하죠. 뭐 박상배 저 얘기하는 게 뭐 내가 그동안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근데 여러분 NLP라는 게 뭔지 알아요? 거인을 깨워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신경세포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자기 개발에서 가장 크게 화두가 되는 건데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새롭게 만들지 말고 남이 한 거 한번 따라하면 그 신경세포가 나한테 그냥 프로그램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거인을 깨워라의 그 내용이거든요. NLP. 맞더라고. 본계적을 내가 그대로 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해보니까 그게 나한테 그대로 들어가요. 이 원리가 뭐였냐 봤더니 그 에로 잉글리시에서 배우는 거 있죠. 망각의 곡선 아세요? 3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80% 잊어버리죠. 나 분명히 27살 이건희처럼 너무 책을 좋게 봤는데 나 좋다는 것만 남았고 좋았어. 이 내용은 사라졌다니까. 근데 내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본계적 적고 본계적 하니까 이게 다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망각의 곡선이 이 곡선을 위배해 버리니까 이게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책의 200페이지, 300페이지가 내가 이게 왜 그런가 연구를 했다니까. 200페이지, 300페이지를 어떻게 내 머릿속에 넣나 했더니 책의 100% 중에 80%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췌하는 건 20%가 됩니다. 본계적으로 적어요. 본계적, 우리 노트 적잖아요. 그렇죠? 본계적 적죠. 이거를 하나의 노트로 만드는 게 2%예요. 그러면 내가 이 2%를 유출만 해내면 이 2%만 잡고 있잖아요. 요 한 페이지만 잡고 있으면 이 책 내용을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이제 2% 20%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여기에요. 100%를 20%화 하는 거 80%는 다 알고 있는 거라니까. 열심히 노력하세요.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20%. 근데 그 20%를 본계적 노트를 적어서 한 페이지로 줄이니까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예전에 어디서 들었냐면 이정훈 씨라고 있어요. 이정훈의 엑셀 교육이 있어요. 이 사람 카이스트에 나왔는데 엑셀 교육할 때 나 30만 원, 50만 원 이 사람한테 배워요. 이 사람 나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공부해보니까 이게 제일 낫다고.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방법이 낫다고 얘기해. 뭐야? 저 구착해 뭐 적고 그래. 성공한 사람 다 이 짓을 하고 있더만 보니까 따지고. 또 하나 절대 컴퓨터를 치지 마세요. 세종대왕도 백습을 했다고 그래요. 백습작.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책을 놓고 내가 손으로 적으니까 이게 눈으로 본 거하고 손으로 적은 건 천지차예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적고 스캔해서 올리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손으로 적어요. 그래서
여기다 적고 여기다 다시 옮겨 적으면서 두 번을 적잖아요. 맞잖아요. 책을 내가 3번 보고 2번을 적잖아요. 이 내 거가 된다니까. 그리고 나서 한 달 지났다가 이 우리 쓰리필 바인더 이거 갖고 다니세요. 한 달 지났다가 다시 한번 이것만 훑어보면 그 책에 대해서 망각의 곡선에서 아예 이게 중지가 돼요. 내려가지가 않는다니까. 그리고 나서 1년 있다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분기로.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이 주는 효과가 엄청나다는 걸 내가 그 총서력하고 요 2가지만 했는데 그 많은 내가 그 사이에 10몇 권 읽었는데 이 2권밖에 지금 내 머릿속에 뭐 세파민 전문 용어 다 나와요. 노드 아드레날린 독사의 다음으로 그 독이 많은 게 우리 뇌에서 나온다니까. 노드 아드레날린. 근데 그 전문적인 용어를 내가 어떻게 다 알아? 이거 하니까 나오죠. 세파민, 도파민 언제 나온다? 내가 지금 많이 걷고 있잖아요. 도파민이 걸을 때만 나와요. 세파민. 근데 지금 강의하라면 강의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좋다라는 거를 NLP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의심이 많았는데 이거를 많이 누군가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교육을 가서 배워보고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책 보기 힘들잖아. 우리 회사가 시간 오버해서 너무 미안한데 우리 회사가 앞으로 독서 경영을 지금보다 더 강조하면 강조했지 흐트러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잖아. 그렇죠? 근데 이 방식으로 하면 책 읽는 게 정말 쉬워진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책이 나를 변화하는 거를 억지로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책의 지식이 내 뇌를 세뇌시키면 내 뇌를 자극시키면 내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내 그 일을 한다니까. 당신의 뇌를 경영하라에 보면 뭐가 있냐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당신의 뇌를 10배를 상승시킨다는 그게 나와요. 나 새벽 예배 드리는 게 나 지금 계속 새벽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일어난다니까. 도파민 때문에 내 몸 안에서. 책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내가 알았지만 이거를 정말 제대로 써먹는 방법은 내가 이정우 씨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엑셀 대가고 박상배 그렇고 아까 김병환 씨도 우리나라에서도 나름대로 책 많이 제일 많이 쓰신 분이에요. 이지성 씨도 아마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리가 굉장히 간단한데 선입견 때문에 저도 안 했던 거를 해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책 많이 읽으라는 게 한 권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좀 더 잘해보겠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건 없지만 이거는 스티커 있어요. 스티커 이거. 본께 적이에요. 여기는 파란색, 노란색 적색인데 요 내용을 다시 0.1%로 줄인 거야. 뭔지 알겠어요? 0.1%. 난 아까 2% 했잖아. 이게 2%인데 이걸 0.1%로 줄인 거야. 이 모든 책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 갈 때 이렇게 보면 이 책을 다 본다는 거야. 대단하지 않아? 내가 책을 10권 있으면 하면 책을 10권을 1분 안에 본다는 거야. 이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이상한 단어 써서 미안하지만. 근데 그렇게 하더라는 게 박상배 이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거구나. 100%짜리를 0.1%로 줄여서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아까 틀 잡아놨죠. 이 뇌 누령신경 세포에 있는 그 블록화된 그 내용을 그대로 불러들이는 거라니까. 그게 뇌를 이용하는 거예요. 뇌라는 게 그 신기하더라고. 나도 해보니까. 0점. 이것까지 내 요구하지 않아. 요거는 재밌더라고.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그래서 3번째 적을 때 단어만 보면 이 챕터가 다 머릿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재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우리 시현 씨가 좀 책 읽는 거 많이 힘들어하는데 한번 이거 한번 해봐. 진짜 해봐. 그리고 손재 씨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 다독 거기서 다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읽더라도 내 거로 만들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여기까지.